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필승입니다. 어제 2023년 코레일 필기 시험이 있었죠. 많은 분들이 난이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것 같고, 특히 저희 수강생분들, 특강 수강생분들께서 좀 잘 보셨나 봐요. 면접 특강에 대한 문의가 많이 왔습니다. 사실 이 시험 끝나고 면접 관련해서 문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난이도가 낮다, 쉬웠다라는 얘기거든요. 잘 본 것 같아. 그니까 다음 단계를 준비하려고 면접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서울교통공사가 작년에 좀 쉬웠잖아요. 그때 문의가 진짜 많이 왔는데 이번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문의가 좀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오늘 영역별로 어떤 문항들이 출제가 어떻게 됐는지 리뷰를 좀 하고요. 공치모 참고해서 응시자분들 반응 어떤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증감률 문제 있잖아요. 증감률 문제가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논란? 어쨌든 의견이 좀 갈린다라고 해야겠죠. 예. 그렇긴 한데 고거에 대해 살펴보고, 응용소리 한 문제 되게 쉽게 나오는데 간단하게 풀어보고요. 면접 특강 어떻게 이루어질 건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리뷰는 오후에 있었던 사무 영업을 기준으로 리뷰를 할 것이고요. 아마 뭐 대동소이할 겁니다, 오전과.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거고 유형 거의 비슷할 것이기 때문에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직접 시험을 본 건 아닌데 저희 강사분들과 학생분들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을 해 봤습니다. 세세하게 파악하느라 어제 당일에는 못 올렸고, 오늘도 오후 돼서 밤늦게 돼서야 이제 올리게 됐네요.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자, 어쨌든 의사소통 9개, 수리 8개, 문제 해결 8개가 나왔습니다. 인크루트는 역시 휴노와 다르게 회사와 관련된 지문들을 가지고 출제를 했고요. 한 지문에 두세 문항씩 출제가 됐었습니다. 작년에 서울교통공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유형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코레일은 25문항이기도 하고 원래 한 지문에 한 문항씩 출제를 했으니까 인크루트가 그걸 좀 반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았고 그냥 한 지문에 두세 문항씩 때렸습니다. 의사소통은 일치, 불일치, 제목 넣는 거, 빈컨에 들어갈 발화로 적절한 거, 적절하지 않은 거, 요런 유형이 나왔고요. 수리는 응용수리 한 문항, 일률 문항이 나왔고요. 좀 많이 쉬운 편이었고, 나머지는 자료 해석인데 뭐 발전사나 이런 데랑 다르게 계산이나 이런 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문제 해결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참거지 추리 논리 퍼즐 없이 지문을 읽고 조건에 따라 푸는 형태로 나왔는데,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보수 절차도라는 게 나왔다고 하는데 그게 좀 난이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날짜 계산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공공기관 채용 박람회에서 피둘형으로 나오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다행히 다행인 거죠. 워크북 암기형 문제는 전혀 출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전형적인 피셋형으로 출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의사소통이고요. 지문은 요렇게 4개가 나왔습니다. 9문제에 4지문, 그쵸? 시스템 고도와 사업에 대한 보도 자료를 줬다고 하고요. 적절하지 않은 거, 제목으로 적절한 거, 즉 이게 이제 나무를 보는 문제, 세부적으로 봐야 되는 문제고, 요게 숲을 보는 문제, 자료를 잘못 이해한 직원,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나무를 보는 문제, 요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객차 설비 개량의 역사, 자료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거,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이거는 이제 한 편 뭐 이런 것들이 나왔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런 게 나왔나 봐요. 조사, 그 접속사가 나온 것 같습니다. 문장 간의 흐름을 읽으면서 가야 되는 문제였던 거죠. 그다음 까치집 제거에 대한 보도 자료. 이거는 사실 예전부터 나왔던 건데. 네, 자료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들어갈 발화로 적절한 거, 뭐 똑같습니다. 적절한 거 이건데, 결국에는 내용 파악 제대로 했는지 일치 불일치성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소통 어떤 큰 틀에서 보는 문제보다는 세부적으로 내용을 읽고 파악해서 약간 틀린 그림 찾기 하듯이 풀어야 되는 문항들이 많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적으로 코레일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된 지문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즉, 다음에 우리가 준비를 할 때는 코레일에 대한 보도 자료라든가 사업 보고서 같은 거를 미리 읽고 있으면,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유리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수리입니다. 역사 및 차량 공기질 지표를 줬다고 합니다. 표를 주고요.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공기질 등급이 다른 하나는 뭐냐. 아마 표를 주고 뭐 등급 기준을 줬겠죠.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 평가한다. 그래서 이 수치가 이 기준에 뭐에 해당하는지 따져주는 거였을 텐데요. 등급이 다른 하나라고 하니까 그렇게 고르기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5개 중에 하나만 다른 그 섹터에, 다른 기준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구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표 두 개를 주고 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다는데, 표가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가, 나 라고 이 제목을 안 줬다고 합니다. 이 제목도 추론을 해야 됐고 추리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1 번부터 5 번까지 이 각 표에 따른 표에 대한 일치 불일치를 좀 따져 줘야 쪼끔은 한 단계 더 발전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역 운영 관련 현황 자료가 나왔다고 하고요. 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다음에 수정된 기준으로 봤을 때 A와 B를 뺀 절대값을 구하라고 했답니다. A와 B가 그 어쨌든 퍼센티지를 구하는 거였던 것 같고요. 계산을 어쨌든 해야 됐던 거고, 절대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보기에서 음수를 고르면 안 됐죠. 마이너스 1.4랑 1.4가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요거를 골랐어야 될 겁니다. 아마 계산을 해보면 이 값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야 학생들이 함정에 빠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맞죠? 예.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자료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 나왔고, 판매 수수료 경감 증가율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44%랑 마이너스 44%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 증감률이라는 말 때문에 두 개 중에서 갈등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고요. 응용수리 일률 한 문제 나왔다고 합니다. 지문으로 따지면 세 지문이 출제가 된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입니다. 얘도 세 지문 나왔고요. 보수 절차도 이게 어려웠다고 하고요. 기념주화 예약 접수랑 화물 운송 및 운임 이렇게 나왔는데, 자료량은 기념주화 예약 접수 요게 제일 많았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적절하지 않은 거, 시설 장비 사무소 여기에 조사 내용을 보고한 날짜를 구하라고 합니다. 요렇게 업무 절차도를 줬고, 이게 며칠씩 소요된다고 기간을 알려줬나 봐요. 그래서 그 기간을 다 따졌을 때 이 보고, 마지막에 이 보고가 이루어지는 날짜가 언제냐라고 물어봤던 것 같고요. 3월 8일에 진행된 보수 절차가 뭐냐라고 여러 조건들과 함께 줬다고 하니까 역으로 추론을 했어야 되는 문제 같습니다. 제가 여기엔 못 넣었는데 뭐 3월 30일에 작업이 완료됐다고 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월 30일을 기준으로 역추적해가지고 3월 8일에 뭐 했는지를 구했어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기념주와 예약 접수 마찬가지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 다음에 신청인의 뭐 신청서를 줬나 봐요. 뭐 기념주와 어떤 유형을 신청을 하고 뭐 우편으로 받을 건지 뭐 이런 거였나?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보고 이제 그 지문과 이 보기를 매치시켜서 잘못된 거, 잘된 거를 고르는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고 해요. 결국에 자료량이 지문도 있었고 보기에도 있었고 조금 더 많았던 거죠. 그 다음에 화물 운송 및 운임 적절하지 않은 거, 그 다음에 납부해야 되는 컨테이너 화물 운임료를 구하라고 했답니다. 당연히 이 지문에 있는 기준을 가지고 보기에 여기 신청서 같은 걸 줬겠죠. 예, 그래서 규격을 줬을 겁니다. 왜 몇 개를 보낼 거고 어떤 형태이고, 그래서 이 보기에 있는 걸 위에 지문에 올라가서 찾아서 금액을 계산해 줘야 되는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변수는 여기 문제 해결 능력이 아니었을까 이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결국에 핵심은 뭘까요, 여러분? 보기에서 어떤 거를 요구하고 있는지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지문에 올라가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가지고 답을 골라주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게 가장 이제 현실적인 전략이거든요. 보기를 읽고 이거를 빨리 찾아야겠구나, 지문 올라가서 거기에 해당하는 거를 빨리빨리 찾아서 읽어줘야 된다 라는 얘기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항을 뭐 NCS 책에서도 볼 수가 있겠죠. 여러 문제집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저는 계속 추천을 드리는 게 민간 경력자 채용, 우리가 민경채라고 많이 하죠. 요즘에 또 7급도 해당이 되고요. 민경채랑 7급에 상황 판단 문제를 많이 풀어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에 그 출제가 됐던 상황 판단을 잠깐 가져와 봤는데요. 1번을 보시면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상황을 주고 보기를 통해서 정보를 파악한 다음에 이 상황을 풀어내는데 필요한 기준들을 위에서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법률 조항이 나온 유형이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보수 지급 기준이 나와 있고 상황을 주고 이거에 따라서 보기에 얼마나 이 금액을 계산을 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딱 뭐 화물 운임료 같은 유형의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옛날부터 그 상황 판단을 공부하면 의사소통 영역이랑 문제 해결 능력 두 가지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 이 피셋이라는 게 국가 공인 문제이기도 해서 굉장히 깔끔하거든요, 문제 자체가.
NCS보다 오히려 지문이 짧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연습하고 실력을 쌓는데 이만한 게 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제 유튜브 재생 목록을 들어가 보면 여기 지금까지 2013년부터 22년까지 다 풀었거든요, 상황 판단은. 자료 해석은 한 5개년 125문항 정도 풀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민경채 제가 풀어 놓은 거 모두 합치면 400에서 500문항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은 제가 링크도 다 걸어 놨지만 사이버 국가고시 센터라는 사이트 들어가면 무료로 다 인쇄도 할 수 있고 받을 수가 있거든요. 돈 안 들이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얘네를 좀 우선적으로 공부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기본적인 실력 쌓는 데 도움이 되니까 쌓고 나서 자기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인강을 듣든 뭘 하든 심화학습을 하든 그런 쪽으로 해보는 게 어떨까 조심스럽게 저는 제안을 해봅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 하면 실력이 늡니다라고 뭐 100%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양질의 문제로 제가 열심히 해설을 해놨기 때문에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 정도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요거는 공치모에서 가져왔고요. 뭐 저는 매우 어려움으로 투표를 한번 해보긴 했는데, 어쨌든 필기 난이도 보면요 여러분, 보통에서 쉬움이 이렇게 비율이 높아요, 그죠? 그리고 푼 문제 개수를 보면 90% 이상. 사실 어제 뭐 얘기 들어보니까 NCS 25문항 다 풀만 했다 그러더라고요. 시간이 모자르진 않았다고, 그죠? 그 다음에 수리도 푼 문제 보면은 문제 해결도 그렇고 거의 뭐 다 풀었습니다. 뭐 전공도 마찬가지로 90% 이상 푼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즉 어제 시험은 안타깝지만 이런 추세를 봤을 때 쉽게 나온 게 맞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사무영업 기준으로 커트라인이 90이 넘었던 것 같은데요. 올해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좀 예측을 해봅니다. 쉬웠던 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뭐 썸네일을 그렇게 만들긴 했지만, 내가 만약에 어렵게 느꼈다 그러면 합격과는 조금 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논란의 판매 수수료 증감률, 요거에 대해서 좀 봅시다. 16번이죠. 증감률은 최종값 마이너스 최초값, 이거를 최초값으로 나눠주고 100으로 곱해주는 겁니다. 이 연도가 정확히는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수치는 이렇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3.6에서 2가 됐어요. 감소했단 말이에요. 감소, 그쵸? 그러면 당연히 공식에 따라서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44%거든요. 이렇게 나오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선생님, 증감률이면 절대값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증가하고 감소한 만큼의 그 크기를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확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이거 민경채 피셋이거든요. 국가고시죠. 국가고시에서도 전년 대비 증감률에 마이너스를 다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봤을 때요, 44%면 증감률이 44%다 하면은 이게 증가한 건지 감소한 건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부호 마이너스를 감소한 거라면 마이너스를 표시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뭐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44%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응용수를 풀어볼 건데요. 이거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일률 중에서도 너무 쉽습니다. 제 유튜브에도 일률 그 응용수리 문제 풀어놓은 게 있는데요, 걔네가 훨씬 어려웠습니다. 자, ABC 세 놈이 일을 하는데요, 10일, 15일, 12일이 소요가 됩니다. A, B가 5일간 작업하고 남은 일을 C 혼자 합니다. 며칠 해야 완료가 되는지 구하라고 하는데요. 일률 문제는요, 전체 일의 양을 1로 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0일이 걸린다는 말은 혼자 했을 때 전체 일 중에서 하루 동안 10분의 1을 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A 혼자 하면 10일이 걸린다잖아요. 그럼 하루에는 10분의 1만큼 할 수가 있겠죠. B는 15분의 1, C는 12분의 1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5일 동안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10분의 5 했고 15분의 5만큼 얘네 둘이서 했겠죠? 이만큼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뭐 2분의 1, 3분의 1 하니까 더해주면은 6분의 5만큼 한 겁니다. 전체 일의 양이 1인데 6분의 5만큼 했기 때문에 6분의 1이 남은 거잖아요. 남은 게 6분의 1이죠. 그럼 C 혼자 얼마나 해야 될까요? C가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이 12분의 1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6분의 1 만들려면 이틀 하면 되겠죠. 여기에 2 곱해주면 끝납니다. 그래서 정답이 이틀, 2일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면접 특강에 대해서 안내를 좀 해드릴 겁니다. 이번에 화두가 수도권 전동차가 결과 발표가 10일이라는 겁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에 바로 발표가 나고 16일에 면접을 보거든요. 일반 전형은 언제 발표나요? 21일 발표가 나고 30부터 4월 7일까지 면접을 봅니다. 즉 얘네가 겹치지가 않아요.
물론 자격 제한 분들은 24일에 발표가 나는데 24일 이 자격 제한 분들을 저희 면접 특강에 모집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21일에 일반 전형 모집 현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전형에서 마감이 되면 24일에 신청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도 어쨌든 요거를 운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24일 TO를 예측하고 미리 빼둘 수는 없어요. 예, 일반 전형 때 최대한 많이 받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고요.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 이때 모집이 좀 안 됐다 그러면 23일에 공지해서 24일 발표자분들 모집하겠다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영상 올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독과 알람 설정 좀 해주세요. 알림인지 알람인지 어쨌든 요거 설정 좀 해주시고 그래야 소식을 가장 빨리 받으실 수 있으니까 요거 좀 부탁드리고요. 특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일에 홍보 영상을 통해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어쨌든 지금쯤 마음을 살살 정할 때거든요. 학원도 알아보고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 맨날 강조하지만 저희가 퀄리티 대비 가장 저렴한 거 맞아요. 저희 블로그 후기 제가 밑에 정보란이랑 댓글에도 남겨놓겠지만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돈이 아깝지 않다랑 가격 대비 정말 많이 해준다 라는 거거든요. 애초에 제가 필수 NCS 만들 때 그런 걸 지향하는 거를 목표로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강사진은 저랑 맨날 같이 합니다. 예, 송진아, 정철, 철도 레전드 팀이라 해서 뭐 작년, 재작년 같이 하고 서울교통공사 합격생들 굉장히 많이 낸 팀이고요. 이분들은 오프라인에서 되게 바쁘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인데 제가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좀 부탁드려가지고 모시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방식은 비대면 디스코드입니다. 예, 줌보다 쉬워요. 굉장히 간단한 화상 프로그램으로 비대면으로 진행을 합니다. 비대면이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것도 후기에 나와 있거든요. 훨씬 시간 절약적이고 효율적이다라는 후기들이 많습니다. 저희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니까 걱정 말고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1분 자기소개, 상황 인성 10분 동안 실제로도 진행을 하죠. 모의 면접을 하고요. 40분 피드백을 한 타임으로 해서 50분 이게 한 타임입니다. 이걸 기본 세 타임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왜냐면 시간이 없어요. 11일부터 수업을 바로 할 건데 결국에 16일에 보면 15일 5일 동안밖에 준비를 못 하거든요. 그렇다고 매일 모의 면접 하는 거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권하진 않기 때문에 세 타임을 진행을 하고 희망자에 한해서 한 타임을 더 진행, 총 4타임을 진행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제 수업 때는 특히나 이 모의 면접을 녹화해서 함께 보면서 비언어 교정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40분이 생각보다 굉장히 짧을 거예요. 이 10분짜리를 같이 보면서 얘기해야 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첫 수업은 저랑 진행을 하면서 이 비언어까지 빨리빨리 좀 잡는 거를 목표로 할 겁니다. 그리고 두 선생님은 피드백이랑 답변 방향에 보다 포커스를 맞출 것이고요. 밀착 관리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저희가 그 모의 면접 할 때만 보지 않습니다. 단톡방이나 개인톡 오픈 채팅으로 계속 이제 상담을 해드리고 답변 피드백 필요하면은 보내라고 말씀드리고 고쳐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특히 이렇게 좀 기간이 짧을 때는 이 방식이 굉장히 효율적이고 좋을 겁니다. 런닝메이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면접 끝까지 함께 갑니다. 같이 가고 제가 깨어있으면 새벽에도 질문 받아드리고 합니다. 그리고 많이 물어보십니다. 정원 물어보시는데요. 이게 사실 21일 기준으로 저희 셋 다 알고 있었어요. 원래는. 그래가지고 다른 일정들이 각각 조금 있기는 합니다. 시간을 최대한 뺀다고 뺐는데 세 타임, 네 타임 신청 인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은 모두가 세 타임만 한다. 그러면 수업 시수, 수업 시간으로 해서 한 60시간 20명까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타임이 좀 많다 그러면 인원을 좀 줄여서 15명까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강사 3명 전체가 한 60시간 정도 수업하는 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9일에 좀 더 자세히 영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타임라인으로 따지면 이렇게 됩니다. 10일 오후 2시에 발표하겠다고 2시 이후에 발표하겠다고 하는데 9일에 홍보 영상 업로드를 해서 커리큘럼 가격 신청 방법들을 안내를 해드릴 거고 10일에 발표 나면 바로 신청을 받을 거고요. 합격 인증을 받을 겁니다. 합격자에 한해서 신청을 받을 거고 톡방 초대하고 자료 전송하고 동영상 교육까지 제공을 바로 해서 당일부터 준비가 바로 가능하게끔 만들 겁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결과 발표 이전에 미리 자료나 이런 걸 구축을 다 해놓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받아서 질문 추출하고 카톡으로 밀착 관리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1분 자기소개서 짜서 보내라 뭐 이런 식으로 할 거고 저희는 구글 독스를 또 활용을 합니다. 구글 독스라고 공유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구글 문서, 구글 독스 다들 아실 거예요. 그거 가지고 실시간으로 첨삭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별도로 여러분들이 저랑 카카오톡으로 한글 파일이나 워드 파일 이런 걸 주고받을 필요 없이 계속 거기에다가 업데이트하고 쌓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11일부터 바로 다음 날부터 모의 면접을 진행을 할 겁니다. 시간이 너무 짧아요. 선생님 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아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바로바로 모의 면접하면서 진행을 해야 돼요.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강사들이 가능한 시간을 다 열어 놓을 겁니다. 그 시간에 먼저 신청하시면은 수업 잡고 진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코레일은 다대 다 면접이 아니라서 여러 명이 묶어서 진행할 필요가 없거든요. 소교공이랑 달라요. 그래서 강사랑 학생들 시간만 협의되면 바로바로 수업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질문도 있어요. "필기 발표 전까지 뭘 하면 좋겠냐?" 당연히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관련한 내용들 익히고 계시면 좋죠. 보고서들 볼 수 있는 거, 보도자료 볼 수 있는 것들 다 보시는 게 좋고, 특히 우리 수도권 전동차분들은 비상조치 매뉴얼 같은 거 있죠. 교육받았던 내용들 옛날에 그거 먼저 펼쳐 보시고 가능하면 절차들을 좀 암기해 주시면 좋겠다. 화재나 뭐 추돌, 탈선 이런 거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치해야 될지 그런 거를 미리미리 익혀 두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필기시험 브리핑과 진감률에 관한 사항, 응용수를 풀어봤고 마지막으로 면접 관련해서 말씀을 또 드려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필기시험 있잖아요. 필기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제 유튜브에 무료로 제공되는 영상들 굉장히 잘 만들어 놨습니다. 열심히 만들어 놨기 때문에 도움이 될 거고요. 어쨌든 뭐 시험 치느라 다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